KKMD 385와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미사일 방어 체계의 중요성, 사드로 수도권 방어가 어려운 이유와 장사정포 요격 체계 LAMD. KKMD에서 방송되었던 내용은 kkmdtstory.com,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미사일로 대공 방어 체계와 같은 주요 군사시설을 집중 타격한 후 전투기를 투입하고 마지막으로 지상군을 진격시키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전에서 미사일은 적의 주요 군사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당연히 이러한 미사일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도 첨예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연하게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이지스 방어체계 전문가와 함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및 종말 고고도 지역 방어체계 사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화로 거의 2시간 가까이 통화해야만 할 만큼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사드로 수도권 방어가 어려운 이유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북한 장사정포 요격체계 LAMD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북한은 현재 수백 기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김정일 부자의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첩보를 접한 대한민국 정부는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을 갖춘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도입 방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후보로 거론되었던 존재가 바로 러시아의 S-300 PMU와 미국의 패트리어트 PAC-2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러시아 알마즈 설계국은 기술 이전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고 당시 알마즈 설계국을 방문했던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가들도 러시아 S-300 도입을 추천했지만 미국과의 통합 방어를 우선으로 생각했던 우리 공군은 결국 미국의 패트리어트 팩2를 선택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이때 러시아 알마즈 설계국을 통한 S-300과의 접촉은 훗날 KM-SAM, 얼마 전 UAE로 수출된 천궁2의 개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와 관계된 사연은 이미 KKMD-64와 러시아 기술이 융합된 한국형 사드 LSAM과 KM-SAM 천궁 미사일 편을 통해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김정일이 살아있던 2006년 북한은 핵무기 기폭 시험에 제한적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위기감을 느낀 대한민국은 본격적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구축하게 됩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미사일 방어체계 MD에 편입하라고 한국 정부를 설득했지만 경제적으로 깊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염려한 한국 정부는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고 그 결과 등장한 것이 바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지스 전문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했지만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KAMD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MD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사일 방어체계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미사일을 탐지 및 추적하는 센서와 실제로 이를 타격해서 파괴시키는 요격체계가 그것입니다. 천궁2, KM-SAM, LSAM 등으로 구성되는 KAMD의 요격체계는 미국과 구별되지만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센서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 정찰 자산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이나 중국이 대한민국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지구 정지 궤도에 위치한 미국의 DSP 조기경보위성이 이를 탐지하여 주한미군의 연동통제소 JICC에 보고해주고 JICC는 한국군 연동통제소 KICC에 전달해줍니다. 약 40초의 시간이 필요한 이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 군이 가진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레이더나 이지스 구축함의 SPY-1DB 레이더가 특정 구역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의 KAMD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감시정찰 자산의 독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죠. 사드를 통해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을까라는 논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드는 매우 효과적인 거점 방어 수단입니다. 명칭에서도 종말 고고도 지역 방어체계라고 명시되어 있죠. 고도 40km에서 150km 내외로 떨어지는 종말 단계 탄도미사일을 사거리 200km로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사드를 수도권 방어가 가능한 지역에 배치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입니다. 현재 사드는 상주에 위치하고 있는데 상주 인근에 있는 대구에 중앙방공통제소 MCRC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드가 거점 방어하고 있는 중앙방공통제소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두뇌와도 같습니다. 전문가는 사드로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고도 40km에서 150km 이내 사정거리 200km라는 조건에서만 사용 가능한 미사일 방어 수단인데, 이 200km라는 사정거리는 고도라는 조건 때문에 직선이 아닌 대각선으로 측정되는 거리입니다. 즉 지도상에 200km라고 표시되는 범위보다 훨씬 더 좁은 범위만을 거점 방어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을 탄도미사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는 서울보다 더 위쪽 지역, 예를 들면 의정부나 남양주 같은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사드 포대 하나는 6개의 발사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사대 하나에 8개의 미사일이 들어갑니다. 즉 48발의 요격 미사일이 장전되어 있는 것이죠. 문제는 사드가 고도 40km에서 150km 내에서만 작동한다는 점이며, 그 이하 고도로 풀업 기동을 하는 이스칸데르나 북한의 KM-23 같은 탄도미사일에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게다가 의정부나 남양주는 휴전선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도시이며 북한의 장사정포와 대구경 방사포 사정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만약 사드 포대를 이곳에 위치시킨다면 무려 400대 가까이 존재하는 북한 방사포의 1차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드가 방어할 수 있는 최저 고도는 40km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낮게 날아오는 방사포 미사일을 막을 수는 없게 됩니다. 설사 사드가 작동하는 고도 40km 이상으로 날아온다고 해도 1000발 단위로 날아오는 로켓을 48발의 사드로 방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겠죠. 북한은 당연히 사드부터 방사포로 집중 사격하여 무력화시킨 이후 스커드 같은 탄도미사일로 대한민국 핵심 지역에 대한 2차 공격을 시도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드가 방어하는 거점은 최대한 북한 방사포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고, 자연스레 북한 장사정포와 대구경 방사포 사정거리 안에 놓여있는 수도권에 사드를 배치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전문가는 사드가 종심이 짧은 한반도의 적절한 방어체계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고도 40에서 150km, 사정거리 200km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다수의 대구경 방사포에는 대응이 어려우며 정치적, 경제적 운용 비용도 무척이나 부담되는 존재가 바로 사드라는 점도 동시에 지적했습니다. 즉, 사드만 추가 배치된다고 해도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었죠. 우리 해군이 도입하려 하는 SM-3와 SM-6, 그리고 사드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관계를 잘 나타내는 그림이 있습니다. SM-3와 SM-6 도입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국군 관계자에게 문의해 보았는데요. SM-3 및 SM-6급 요격 미사일 도입이 확정된 것은 맞지만 어떤 기종을 얼마나 도입할지에 대한 논의는 남아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도 70에서 500km를 방어하는 SM-3와 고도 40에서 150km를 책임지는 사드, 그리고 고도 40에서 70km를 방어하는 LSAM과 고도 15에서 20km를 책임지는 KM-SAM 천궁2가 갖추어지게 되면 강력한 다층 미사일 방어망을 형성하여 한 번 이상의 미사일 요격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존재하는 요격 미사일들 중 극초음속 미사일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SM-6까지 갖추어지게 된다면 방패는 더 한층 단단해지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자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방사포나 탄도미사일의 물량이 엄청난데 물량 앞에는 장사 없는 것 아니냐고 전문가에게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화살이 아니라 화살을 쏘는 사수를 공격해야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는데요. 이를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공세적 대화력전, 한국형 킬체인입니다. 적의 미사일 공격 등을 적극적으로 추적, 탐지하고 선제 타격하여 방어하는 개념이죠. 킬체인을 뚫고 발사된 소수의 미사일들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에 의해 제거되게 됩니다. 킬체인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찰 및 감시 ISR 자산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다양한 종류의 강력한 타격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군사용 정찰위성 도입 사업인 425 사업, 고고도 무인 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 도입 사업, 한국형 중고도 무인 정찰기 및 군단급 무인 정찰기 사업 등의 배경에는 바로 킬체인이 있었습니다. 한국 공군은 킬체인의 완성을 위해 탐지거리 300km 이상의 한국형 조인트 스타트 합동 이동 표적 감시 통제기 도입 사업을 개시하였고,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초소형 군집위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장사정포 및 대구경 방사포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개발되고 있는 시스템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LAMD Low Altitude Missile Defense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2021 서울 아덱스에서 LIG 넥스1이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비유하자면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차이점도 있지만요. LAMD 시스템의 주요 방어 대상은 북한군이 발사하는 구경 240mm 이상 300mm 이하의 방사포입니다. 이 방사포 미사일들은 마하 2에서 마하 4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고도나 경로를 변경하는 능력은 없어서 상대적으로 요격이 손쉽지만 문제는 돈에 있습니다. 현재 알려지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LAMD 시스템은 해군 함대공 미사일에 기반하여 요격 미사일을 개발하려 하는데, 해군 미사일 하나당 가격이 10억 정도라서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LIG 넥스1 관계자들은 보다 단순화된 디지털 유도회로 채용 같은 다양한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미사일 생산 가격을 6억 원대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대한민국의 공세적 대화력전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의식하며 사정거리가 길어진 400mm 대구경 방사포 등을 개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LAMD 시스템을 2033년까지 개발 완료하여 주요 지점에 X개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완전히 편제된 LAMD 시스템은 총 192발의 요격 미사일을 갖추게 되는데요. 정부 발표대로라면 최고 9개의 완제된 LAMD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고, 192 곱하기 9, 총 1722기의 요격 미사일이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해군 미사일이 100여 기 발주되면서 10억으로 가격이 책정되었다는 점과 보다 단순화된 설계를 통해 가격을 6억으로 낮추겠다고 선언한 사실에 더해 무려 1728이라는 발주 숫자를 통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다면 LAMD 요격 미사일 가격은 더 크게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현된다면 높은 가성비로 LAMD 시스템의 해외 수출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되겠죠. 미사일 방어 체계는 워낙 방대한 분야이고 다룰 것도 많아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그야말로 세 발의 피에 불과하겠지만 앞으로 시간은 많습니다. 국내 일간지 아시아경제는 2021년 2월 8일 기사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가 사드급 요격 미사일은 2029년에 SM3급 요격 미사일은 2036년이면 국내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국방부에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국방과학연구소의 예상대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알 일이겠지만 그런 자신감과 패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진정한 자주국방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포와 분노에 떨고 있을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방송된 내용들은 KKMD 블로그에서도 읽어보실 수 있으며 구글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한 후원 멤버로 가입해 주시면 영상 제작 지원과 더불어 업로드된 영상을 더 일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